반갑습니다. 저는 동물의 집이라는 그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대표를 맡고 있고 정경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굉장히 좀 나른한 시간이라서 제가 어떻게 좀 재밌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필살기를 좀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를 그래도 잠깐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바뀌세요. 제가 사실은 지금 영화 배우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한 영화를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개봉을 했었어요. 그 해외에서 26관왕을 받은 영화 벌새 보셨어요? 네, 거기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의사 역할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영화 카트에서 우체부 역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역 영화 배우로 활동 중인 정경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피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기동물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10분 안에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빠르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한 걸로 하고요. 저희 이제 동물의 집 회사는 간단합니다. 반려동물 간식 만들고 있고요. 그 아이쿱, 두레생협, 한살림, 그리고 뭐 마켓컬리 이런 데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보호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지금 통영과 함께 통영에 이제 고양이 보호선 만드는 작업들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이제 보호소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지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동물 구조용품 개발 유통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그 물그릇, 겨울용 물그릇 어떻게 하면 얼지 않게 할까? 길고양이 사실 겨울에 물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얼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깝게는 이제 고양이 포획틀이죠. 그 중성화 수술을 해야 이 동물 학대에 또 방지가 되거든요. 그 중성화 포획틀이 사실 굉장히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저희가 좀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말씀드렸고요. 유기동물 현황 먼저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12만 마리 정도, 한 해에 12만 마리 정도가 유기되고 있고 9만 마리 정도가 강아지고요. 2만 8천 마리 정도가 고양이가 이제 유기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뉴스에 많이 나온 거고, 이 숫자는 사실은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을 하더라도 해외의 사례를 볼 때, 해외 이제 동물복지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여러 가지 사회를 볼 때 유기동물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발생을 억제한다고 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해외 사례를 볼 때 없어요. 그런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대한 대응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 트랙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들이 지금 한 해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고요. 보호 형태가 조금 잠깐 그래도 보셔야 되는데요. 2018년만 볼게요. 일단은 그 반환되는 게 뭡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그 반려인한테 다시 이제 찾아가는 거죠.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13%가 다시 찾아갑니다. 너무나 해피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재입양되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보호소에 있다가 이제 입양되는 비율이 27%. 그래서 한 40% 정도는 보호소에 있다가 어쨌든 홈으로 갑니다. 재입양되든 아니면 원래 반려인을 향해서 가든. 근데 이제 문제는 건강을 다 해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한 3주, 2주 동안 있는 가운데서 이미 거리를 헤매고 들어왔고, 3주, 2주 있는 동안에 낯선 환경이고 먹을 게 일단 사료가 워낙에 이제 저가 사료들을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서울시나 사실 이런 데서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입양하면 3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미 애들이 건강이 많이 해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의 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나머지 한 40% 정도가 이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해외 사례는요, 그 노킬 정책을 저는 뭐 당연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락사 없는 거죠, 노킬. 그러니까 필요한 안락사는 있겠죠. 워낙에 고통받거나 말기, 뭐 시한부 그 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 노킬 정책입니다. 물론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해외에 보면 독일을 노킬 정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스페인 노킬 정책하고 있고, 미국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 한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여성 수의사인데 대만 수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분인데 그 보호소에서 근무를 자청해서 하셨다가 안락사 하는 업무를 이렇게 하시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힘든 거를 TV에 나와서 토로했다가 댓글이 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려갖고 악마라는 댓글 뭐 이런 댓글이 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게 대만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대만 전체가 안락사가 그러니까 금지됐습니다. 노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피스윈드 재팬이라는 시민단체가 아예 노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소를 크게 짓고 시민 그러니까 비영리 섹터에서 아예 다 구조해갖고 히로시마 전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경상남도 여기 전체가 안락사가 없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그래서 꼭 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에서도 그렇게 해갖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당연히 뭐 제가 이제 레스 정책이라고 하는데 법령과 교육과 개체수 조절이 유기동물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세 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제도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법제도는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게 법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법령과 교육과 개체수를 조절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세 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동물 보호소에 대한 혁신입니다. 동물 보호소가 이제 연도별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요 숫자를 안 썼는데 전국에 283개의 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283개의 동물 보호소 중에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영으로 하는 데는 30군데 정도입니다. 나머지 86%가 다 민간 시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보호소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왜냐하면 지자체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티어하임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소를 아예 운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입양까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 보호소가 앞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뭐 선거라는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능동적으로 동물 보호소를 지자체가 직영으로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맡겨두고 예산도 직접 편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유기동물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법제도, 뭐 입양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거나 강아지 공장을 없애건다거나 이런 제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요즘 동물 보호소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옥같이 돼 있습니다. 우리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가끔 산책시키는 그런 감옥 같은 형태로 동물 보호소가 돼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굳이 할 것 없이 국내 사례만 보더라도 강동구에 있는 강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본센터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히 쾌적합니다. 이런 동물 보호소, 동물 보호센터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지역에 있는 20%에 해당하는 그 반려인들이 엄청난 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관계가. 그리고 동물 보호 측면에서도 좋고요. 또 이 안에서 더 입양이 많이 되면 가족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우주가 탄생되는 거거든요.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좋죠. 보기가 좋습니다. 네, 리본센터에서는요. 이렇게 사진을 정말 멋들어지게 찍어요. 이 노숙자를 이렇게 깨끗하게 양복 입히고 사진 찍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여기 리본센터가 그걸 벤치마킹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기동물을 잘 예쁘게 사진을 찍습니다. 당연히 입양률 좋습니다. 그 전에 아까 보셨던 사진, 아까 이 보호소 사진 여기서 사실 애들 입양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막 들진 않잖아요.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근데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다시 이렇게 인간의 손으로 저희가 돌보면서 했을 때 입양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한 제가 사실은 제안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내년에 이 관련된 책을 사실 쓰는데 그 해외의 생태적인 동물 보호소를 보면 지역 공동체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보호소가 단순히 이렇게 뭐 자원 활동하러 가는 가서 이 마스크 쓰고 정말 견사 치우고 이런 똥 치우고 이런 식의 동물 보호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서 자원 활동하고 그 안에서 놀고 또 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키우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와서 강아지, 고양이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생명 생태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회로가 될 수 있는 동물 보호소, 이런 게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동물 보호소가 아닐까. 이런 과거의 어떤 그 철창으로 된 동물 보호소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의 동물 보호소가 되고, 그 동물 보호소를 통해서 그 동네에 새로운 돌봄의 어떤 공동체들이 또 꼽힐 수 있는 그런 공존의 회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버려진 동물들을 통해서 다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저는 인간끼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인간은 안 돼, 이렇게 늘 많이 되뇌 있는데, 인간이 다시 성숙하고 지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리가 버려진 동물, 우리보다 약한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회로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첫 시작은 이런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의 동물 보호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